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연설은 형식과 내용에서 과거와 크게 다릅니다. 처음으로 여자 부통령과 하원 의장을 뒤로 두고 연설하며 연설의 핵심 가운데는 부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간층을 돕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는 대부분 지지하지만 헬스케어 관련 이슈 등은 논란과 위험이 따릅니다. 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했었던 휴스턴 셰리프 국장이 이민세관 국장에 지명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알라미다 카운티에서 26살의 남성이 3명의 경관에 의해 땅에 얼굴을 묻은 채 숨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팟캐스터가 건강한 젊은이는 백신 접종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방송해서 논란입니다. 모양 빠지기로 유명했던 한 신발 브랜드가 바이러스 사태 이후 매출과 주식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조지아주 투표 제한법을 비난하면서 올스타 게임을 다른 주로 옮긴 MLB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의 보이콧 캠페인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민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무척 중요합니다. 오스카상 감독상 수상자인 중국인 클로이 지아오가 과거의 한 말에 대한 격한 민족 감정을 중국 정부가 인정하면서 자오라는 인물을 중국 파워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이제 저녁 6시에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죠. 국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미국의 대통령이면 매년 한 번씩 하고 그게 이제 의회에서 뭐 하원 의장 초청을 받고 뭐 등등 해서 상원과 하원이 전부 있는 가운데서 본인이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국정연설 대통령들이 네 번 하잖아요. 임기가 4년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고 네 번째 국정연설 할 때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임기가 다 끝나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굉장히 지난 4년과 달라졌습니다. 먼저 심플한 형식부터 말씀드립니다. 의사당에서 하는데 상원 의원, 하원 의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부 가죠. 가고 또 초대 손님도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또 퍼스트 레이디도 초대 손님을 초대를 할 수가 있어서 퍼스트 레이디의 초대 손님이 제일 유명하죠. 퍼스트 레이디 박스가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퍼스트 레이디 박스조차 없습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형식상의 차이는 지금까지 미국의 어느 역대 대통령도 대통령이 딱 연설할 때 대통령 뒤에 한쪽에는 하원 의장, 한쪽에는 부통령이 있죠. 하원 의장과 부통령이 같은 당일 때도 있고 다른 당일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당이죠. 같은 민주당인데다가 또 여성들입니다. 이런 그림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일 아마 신문이 되었건 방송이 되었건 오늘 저녁부터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진 자체가 그 장면 자체가 역사인 거죠. 이제 그 점이 있고 또 그 이전에 연설하기 전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입장할 때부터 대통령 입장하면 이제 사람들이 쫙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쓸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그 의사당의 한쪽에는 민주당이, 한쪽에는 공화당이, 앞에는 뭐 장관들도 앉아 있고 또 이쪽에는 연방 대법관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9명이 전부 앉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200명밖에 안 됩니다. 200명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원 의원만 하더라도 435명, 상원 의원 100명 해서 535명에다가 장관들, 연방 대법관 하면은 그게 600명이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는 한 1600명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또 초대를 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씩 뭐 있고 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1600명이 아니라 20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8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면요. 상원에서는 민주당 상원은 가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제비뽑기 비슷하게 했고, 공화당은 먼저 가겠다는 선착순으로 한 것 같고, 또 뭐 하원은 하원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들이 전부 나가서, 어떤 때는 그 연방 대법관이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게 싫어하면 가만히 있는 게 예의인 것처럼 전통처럼 돼 있는데, 무슨 뭐 사무엘 얼리토 같은 보수적인 연방 대법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고개를 잘래잘래 나는 저기 거부해 하고 흔든다던가 그런 모습도 있지만 다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 사람만 가고, 뿐만이 아니라 장관들도요, 중요한 국방장관 또 국무장관은 분명히 가는데 대부분 오늘 국정연설장에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연설을 할 때는 누군가 장관 한 명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designed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designed survivor. 생존자가 있어야지 되니까. 만약에 의사당에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사람들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은 장관들도 안 가기 때문에 특별히 designed 된 그런 서바이버가 없다는 것도 미국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아마 초대 손님 가운데 제가 그것을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잘 못했어요. 출근하다가 라디오에서 살짝 듣고는 놓쳐버렸는데, 애틀란타의 희생자의 가족, 아마 선이라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선을 얘기를 하는가? 선들이 있었잖아요. 인터뷰를 좀 한 아들들이. 그래서 그 누군가를 초대를 했다는,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와이프가 대통령이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슈도 얘기를 해야지 되니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연설을 할 때 당연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동안의 국정연설은 거의 이제 내가 잘했다, 모든 것을 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이것이라고 그냥 한 문장으로 딱 하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나 다 본인이 잘한 것부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업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연설하기 전까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마스크 쓰셔야지 됩니다. 어제 질병통제국이 외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 갈 때는 안 써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내잖아요. 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마스크 쓰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뭐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저는 100일이 넘었는 줄 알았더니 오늘이 99일째래요. 이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기간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테고, 오늘 아마 가장 조금이라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논란이 있는 것은 American Families Plan이라는 것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1조 8천억 달러를 해서 미국 가정을 돕는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요? 가난하거나 그냥 중간층 정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아주 그 탑 부자 중에 부자의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탈세한 것 같은 것을 많이 잡아내서 그런 세금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건데 1조 8천억 달러 가운데서 1조 달러를 반이 넘는 부분을 교육과 소셜 프로그램에 쓰겠다는 겁니다. 해서 이제 뭐 8억 달러 정도는 여러 가지 이제 세금 공제 같은 것을 해주고요.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 뭐 6살을 기준으로 해서 더 어리면 한 달에 $300 주고 그것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캐시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6살보다 더 나이 많은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께는 $250까지 지원하고 이런 게 있고 또 차일드 케어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어떤 그 혜택을 드린답니다. 2,250억 달러가 책정됐네요. 물론 3살과 4살 어린이 그 킨더가든 프리스쿨 가는 것도 다 무료로 한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또 2억 달러를 배당을 해놨습니다. 2년제 대학 학비 커뮤니티 칼리지는 무료로 한다. 요즘 그 커뮤니티 칼리지도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한 55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되고요. 또 헬스케어 워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시간당 $15를 연방정부에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오늘 그 발표할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lan. 아프거나 아픈 가족을 돌봐야 될 때 일을 떠날 때 돈을 받으면서 잠시 그 휴직을 하는 그런 케이스에도 2억 2,500만 달러를 책정을 했고요. 또 다른 2천억 달러는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치료도 많이 받지 않고 또 병원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리임버스 해주는 형태로 뭐 $250 정도인가를 돌려주는데 그것과 또 별개로 오바마 케어 그 프리미엄을 돈을 좀 적게 내는 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하는 거기에 2천억 달러를 배당을 했고요. 또 450억 달러는 어린이와 학교 영양 프로그램에서 역시 학교 급식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간식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배당을 해서 조금 더 그 품질이 좋은 식품 재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메리칸 그 패밀리스 플랜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그램은 오늘 그 폴리티코가 취재한 것을 보면은 인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럼 이것을 돈으로 어떻게 할 건데 받는 건 좋지만 돈이 문제잖아요. 그 돈을 아주 많이 버는 1%도 아니고 0.3%에 속하는 사람들 뭐 특히 이제 상속세라든가 일하면서 페이롤 체크 받는 것 아니고 인베스트먼트한 투자, 주식 투자도 되고 어디엔가 투자한 것도 되고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뭐 1년에 $100만 이상 버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준다 하는 것에는 대부분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반대도 많고 이게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헬스케어는 아직도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를 너무 싫어합니다. 공화당이 너무 싫어하면 그 너무만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 혜택을 보면서 그것을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쪽에서 정치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헬스케어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할 말 가운데 저도 가장 궁금한 것이 그 메디케어 그 수혜자 나이를 지금 62세인가요? 62세를 60세로 낮추는 것. 이것을 오늘 그렇게 하겠다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방약 값은 늘 문제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때 어떻게 해보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 처방약 값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거나 협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이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형성된 제약회사의 로비 그리고
보험회사는 더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그 NPR 방송에 백악관 출입 기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전도 아니네요.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왜 이렇게 과거 같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에 어떤 룸 바깥에 쭉 사람들이 앉아 있대요.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온 그런 위닉스는 로비스트들. 어떤 일? 그리고 누군가 팍스의 호스트들이 이제 이 사람 좀 만나주세요 하고 다 로비스트들인 거예요. 거의. 또 어떤 정치인이 공화당 정치인이 그런 사람들이 쭉 서 있었는데 지금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앉아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백악관에 이 나무들이 훤하게 그 창을 통해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더 쫙 그 카메라가 멀리까지 나가서 보인다. 이런 얘기를 백악관 대변인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선 그만큼 로비스트들이 너무 강하게 너무 오랜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얘기할지가 저는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뭐 또 베네수엘라식이냐 한국이랑 똑같아요. 뭔가 사회복지 혜택을 한다고 하면 미국에 과거에는 그렇게 베네수엘라 얘기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지난 4년 동안은 늘 툭 하면 하는 말이 베네수엘라 될 거야 베네수엘라 될 거야 하는데 이 말도 많이 해서 그 세를 확장할 수 없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데 밥도 죽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뭐가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자 가운데서도 내 세금을 좀 가져가 주세요. 이건 이제 오바마 시대 때 그 워렌 버핏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런 그 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건전한 그 정신을 갖고 있는 부자가 운영하는 회사 물건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있고요.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될 것이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난 뒤에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아주 비교적 젊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서 유일한 흑인계 의원이 어떻게 대응 연설을 할지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에 관한 연설하고 나면 누군가가 연설하는데 이제 공화당의 대응 연설이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팀 스캇 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은 대통령의 연설을 무조건 비난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분은 워낙에 좀 중도적인 성향도 있고 화합하자고 하는 그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대응 연설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니까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저녁 뉴스가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국정연설과 함께 달라지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는 게 조금 낫다는 느낌이 오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방역 마스크 94 방역 마스크입니다.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 알라미다 카운티에서도 또 26살의 청년이 경관 이번엔 들입니다. 오피서 S에 의해서 숨진 일이 며칠 뒤에 이렇게 드러나서 또다시 그것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캘리포니아주 그 알라미다 카운티는 뭐 한국 분들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그곳이죠. 비디오를 봤더니 비디오가 뭐 유튜브에 한 1시간 정도 올라 있습니다. 결국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경관 3명이 어떠한 그 술을 보니까 장바구니에 우리 그 마켓에 가면 있는 그 바구니 2개에 하나는 술이 1개가 아니라 한 병이 아니라 여러 병이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어디서 술을 뭐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왔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려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조금 위험해 보여라고 했던가, 어쨌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작은 공원입니다. 이렇게 그 공원에 출두했더니 26살의 마리오 곤잘레스라는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경관이 아주 공손하게 처음에 이제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보고 하는데, 처음에는 잘 대답을 못하고 하니까 경관들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신원 확인하고 당신 뭐 영장 발부된 것 이런 것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협조해라 해서 어떻게 체포해서 수갑을 채우고 하려던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그 답변도 제대로 잘 그 못했고요. 그러나 뭐 아주 굉장히 뭐 험하거나 이래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분들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공통적이진 않지만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거부하는 몸짓이 있는 것. 그랬을 때 결국은 를 땅에다가 딱 묶고 위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핀 시킨다고 하죠. 얼굴을 땅으로 딱 고정을 시키고 몸이 이 마리오 씨 위에 있고, 그렇게 4분 5초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또 다른 경관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뭐 걱정하지 마 하고 답변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이 마리오라는 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이 많았던 거부하던 그 몸짓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맥박도 좀 체크해보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 한 4분 30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병원에서 숨졌죠.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땅에 나무 같은 공원이니까, 작은 공원이니까 나무 토막 같은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왜 올키드 키울 때 나무 그 밥이요. 그런데다 얼굴을 묻게 하고 그렇게 해서 4분 30초 만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마리오라는 분의 음성이 나오거든요. 어떤 때는 한번 please 뭐 don't do it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들도 있었고, 3명의 경관은 지금 뭐 정직 중이고 조사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데릭 쇼빈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 백인 경관이 세계 조지 플로이드를 목졸림해서 숨지게 한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기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디서든지 그 전후로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도 한국 분들 살고 계시죠? 이 해리슨 카운티의 셰리프 국장이 이민세관 국장 지명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는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뭐 대행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원의 인준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이분은 18년 동안은 경찰국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셰리프로 선출이 됐는데, 셰리프와 경찰이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의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곳은 셰리프만 있기도 하고,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경찰은 이제 보통 이런 그 일반 상황에서의 뭐 교통이라든가 공공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더 많이 담당한다고 하면, 셰리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죄수들을 이송한다던가 그런 역할 분담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그 휴스턴에도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에도, 휴스턴도 있는 해리스 카운티도 경찰도 있고 셰리프도 있는데, 경찰을 하다가 셰리프를 2016년부터 했는데, 이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왜 그 이민 세관국이 막 어디를 급습해서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방하고 하는 것에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그렇게 급습해서 뭐 봉제 공장 같은 데 들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려면 어떤 경우에는 로컬 경찰이나 로컬 셰리프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해리스 카운티에서는 셰리프국이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텍사스의 주의 법을 어긴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비폭력 이민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많은 그 급습과 같은 그런 그 공권력을 쓰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면서 연방 협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유로 다 코드 인사잖아요. 어느 정도 철학이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두죠. 예를 들어서 자문이 아닌 경우, 자문 같은 경우는 경제 자문이 됐던 노스코리아에 관한 자문이 됐던 강약, 뭐 좌우 사람들의 말을 다 들을 수 있지만 어떤 딱 뭐를 집행하는 그 집행 기구의 헤드는 그렇지 않잖아요. 즉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는 아주 그 연방 정부와 대치를 했었던 휴스턴 그 해리스 카운티의 셰리프 국장이 지금 이민세관 국장 지명자가 됐다. 여기가 굉장히 스텝이 많아요. 한 5천 명 된다니까 셰리프국이. 뭐 이민세관국은 더 많죠. 한 2만 명 되니까. 미국에서 휴스턴 그쪽 해리스 카운티가 세 번째로 이 경찰력 이런 그 셰리프 그 경찰과 셰리프를 포함한 법 집행관의 그 크기가 규모가 큰 곳이거든요. 세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컨펌이 되면은 예산이 이민 그 세관국이 한 1년에 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것이 반대 방향으로 나가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민세관국이 무슨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법원에서 그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거기 조건절이 이 사람이 지금 당장 국가 안보나 다른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민 그 관세국의 법 집행관들이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인데 트럼프 시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시대에는 이 조건절이 없죠. 이민 세관국의 법 집행관은 그 법원에서 이민자를 그냥 뭐가 잘못돼서 법원에 일보러 오고 뭐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자신의 스테이터스에 관해서도 그냥 체포해 갈 수 있게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그 중도의 성향을 띠면서 가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불법 이민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뭐 체포하고 구금하고 더군다나 범죄 경력 같은 것이 없는 사람을 그런 것보다는 집단적인 것에 포커스를 둔다는 게 바이든 그 대통령의 이민 정책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투선의 그 애리조나 경찰국장 크리스 맹거스라는 경찰국장도 관세국경 보호국장으로 지금 했고요. 뭐 어떤 뭐 이민법 변호사도 또 역시 그런 형태로 다 그 본인의 그 이민 그 철학 정책과 맞는 사람들을 요소에 지금 배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제 그 질병통제국장이 얘기한 백신을 맞으면 밖에서 많은 사람 모여 있을 때는 말고 조금 모여 있을 때는 상대도 백신 맞았고 나도 맞았으면은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백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기도 하죠. 백신 접종을 하십시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 받으면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그렇게 해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어제 그 마스크를 안 쓰고 혼자 운전하고 하니까는 안 썼죠. 그리고 이제 밖에 좀 그 동네를 다녔기 때문에 마스크를 백신 접종 다 끝났으니까요. 안 쓰고 사람들도 마주마주 이렇게 앉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습관이 잠시 동안 됐다가 홈디포에를 들어간 거예요. 홈디포에를 들어가서 이거 어디 있지? 뭐 이게 부엌에 팬에 이렇게 놓는 거 뭐 이거 또 뭐 건전지도 사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모르고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뻔뻔스럽게 생각을 못하고 그랬더니 그 홈디포의 그 직원이 마스크 플리즈 하면서 마스크 써달라고 마스크는 손에다가 이렇게 고무줄 끼고 있으면서도 안 썼어요. 여러분들도 꼭 요즘에 백신 접종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마스크에 대해서 조금 저처럼 루즈해질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손에다가 고무줄 끼고 있다가 저처럼 지적 받으시면은 마스크 꼭 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끼는 게 좋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노인 사망률이 미국에서 80%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전체 사망자의 80% 이상이었는데 그분들의 그 사망률이 80%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백신 접종을 거의 받으셨잖아요. 3분의 2 이상이 나이 드신 분들은. 그리고 뭐 저도 뭐 잘 듣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그저 이름 정도 들어서 알고 뉴스에 나오면 들어서 알고 뭐 그런 정도인 사람이에요. 뉴스가 될 때 찾아보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조 로건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팟캐스터로 가장 유명하거든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팟캐스터 진행자가 어제 초대 손님도 있었어요. 초대 손님도 있으면서 마스크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21살 이상 되고 건강하면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 또 중간에는 안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면서 본인의 자녀 얘기를 하고, 자녀가 몇 살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뭐 중년 정도로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몇 살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그 자녀가 두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걸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뭐 며칠 지나니까 한 그 아들은 뭔가를 뭐 어디가 조금 몸이 조금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크게 아프지 않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젊고 건강하고, 물론 자신의 건강은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지 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백신 접종도 받고 해야지 되지만 건강한 사람은 전혀 백신 접종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요. 또 그 진행자도 진행자가 아니라 초대 손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팟캐스트를 뭐 본인 이름 따서 본인 이름과 나의 경험 뭐 이런 팟캐스트거든요. 너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53살이군요. 1967년 8월 그 11일생. 그렇게 해서 그럼 젊은 사람들이 너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마일드한 감기 정도던데 뭐 백신을 안 맞아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앤소니 파우치 박사가 오늘 MBC의 투데이 쇼에 나와서 그 사람 말한 게 틀렸다.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증상도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봐라.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접종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항상 본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베네핏이 더 많다는 게 과학과 의학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업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잠시 뒤에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또 저는 이런 뉴스는 거의 처음 봤는데요. 최근 현대사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지금도 뭐 변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루디 줄리아니의 뉴욕에 있는 아파트먼트를 영장을 갖고 영장 발급을 받고 그 아파트먼트를 급습을 했다는 거거든요. 수색 영장인 거죠. 그런데 이게 루디 줄리아니가 변호사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의 변호사니까 변호사에게 영장 발급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수색을 하러 가는 것이 그 자체도 조금 드문 일이고요.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뭔가가 증거가 없으면 그 상대가 영장 발급 대상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뉴욕타임즈를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기를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에도 역시 이 같은 그 영장 발급을 하려고 했었을 때 뭔가 그 백악관 측에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에서 이런 것을 그 막았었다.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그 행정부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루디 줄리아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그냥 개인 변호사가 아니라
뭐 선거에 관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무슨 뭐 우크라이나와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아들과 뭐 여러 가지와 다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는 뉴스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드려야죠. 그 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요즘 주식시장은 너무 좋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 근데 항상 워치해야지 되는 거죠. 뭐 바이든 그 대통령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주식시장 잘 되라 하고 일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사람도 아니고 뭘 그렇게 많이 했겠어요. 어쨌든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 이후에 지금까지 이 날짜 대통령이 취임하고의 이 기간으로 볼 때는 바이든 시대에 주식시장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클락이라는 신발 여러분들 신으세요? 저는 뭐 저렇게 그냥 재밌게 펀하게 생긴 신발이 왜 저렇게 비싸야지 되지? 하면서 한 번도 사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이 클락스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돼요. 우리 그냥 플라스틱 슬리퍼처럼 생겼는데 무척 편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1, 4분기 판매가 64%가 늘어나서 돈으로는 뭐 4억 6천만 달러 정도를 팔았다고 하거든요. 올해 매출이 원래 예상하기는 한 20%에서 25% 늘어날 거야 했는데 수준을 높였습니다. 40%에서 60%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편안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저를 포함해서. 특히 신발 같은 경우 예전에는 뭐에는 뭐 해야 되고 진에는 뭐 하이힐이 낮고 그 룰을 사람들이 많이 깨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지 않으면서부터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된 거죠. 그리고 항상 그 패션에서 보이는 거야 기능이야 할 때 저는 기능이거든요. 펑션이거든요. 너무 불편한 옷 아무리 예뻐도 싫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펑션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해서 이 클락스라는 이 신발이 주식값도 16%나 최근에 올라서 주당 98달러 98센트. 처음에는 정말 흉한 것으로 유명했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그 클락스라는 볼도 넓고 구분 조금 있고 하는 이 슈즈에 뭐를 막 재밌게 뭐 풍덩이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신발을 오스카 시상식장에 유명한 사람도 신고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 신발은 매진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그리고 이 회사 자체에서도 그 플라스틱처럼 생긴 그 신발을 나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니까요.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유명한 무슨 드류 베리모어 이런 사람들을 신겨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좋은 데다 기부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팬데믹도 있지만 왜 그 향수에 젖는 것 같은 편안하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편안하게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런 특정한 그 세대의 제너레이션 G쯤 될까요? 그렇죠? 1990년대부터 2010년 정도 이때 태어난 학생들 그래서 그런 어떤 향수 같은 거 어떤 향수라고 하는 것보다 이때는 왠지 nostalgia 하는 그런 미국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사서 신고 있는다고 하고요. 보이코트도 잘해야지 성공을 하는 거죠. MLB,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보이코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여러 공화당이 이거 보이코트 해야 돼 하면서 했잖아요. 이 조지아주가 선거 투표를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봐도 더 많이 사람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특히 어떤 드랍박스 같은 것을 지역적으로 놔서 소수인종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투표하기 힘들게 만든 그 투표법에 대해서 회사들이 반대를 하고 나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 야구도 그 올스타 게임 같은 것도 애틀란타에서 유타주로 옮기게 되니까 덴버죠. 덴버로 이제 옮기게 되니까 콜로라도 그러니까 보이콧해라 막 했잖아요.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보이콧가 통하진 않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ESPN에서 선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있었잖아요.
지난번 마지막 시즌보다 평균 시청률이 ESPN 그 1, 2에서 중계했는데 마지막 시즌보다 시청률이 38%나 올랐어요. 그리고 팬데믹 이전보다는 얼마큼이 증가했다고 하던가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2019년도 시즌의 그 평균치보다도 2019년도 평균치보다도 또 증가를 했고 몇 주일 보면 알겠죠. 왜냐하면 뭐 샌디에고 파드레스하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하고 게임했으니까 그 게임이 특히 보고 싶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것 그런 것이고요. 잠시 뒤에 중국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온통 뉴스가 다 루디 줄리아니 아파트먼트를 영장 가지고 급습해서 여러 가지 뭐 디바이스라고 하니까 뭐 휴대폰 뭐 컴퓨터 같은 것을 압수해 갔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 그 우크라이나의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그 원인이 하원에서 그 우크라이나 그것이잖아요. 그 일을 이 루디 줄리아니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관련이랍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그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은 노매들랜드의 감독 그 클로이 자우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처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쟁 국가인데 어느 나라가 더 그 국정을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같은 것도 뭐 약간 이 한 사람이 뭘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오스카 같은 큰 상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주목이 되는데 골든글로브에서 이 감독이 상을 받고 노매들랜드가 또 뭐 상을 받고 했었을 때 중국 정부에서 굉장히 클로이 자오를 띄워줬었어요. 그리고 무슨 뭐 중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도 가자 오스카까지 뭐 이런 거 많이 했고요. 예, 그 장지이요. 크라우칭 타이거 히든 드래곤에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네티즌들이 막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고 찾기 시작하니까 2013년도에 그 필름메이커라는 뉴욕 쪽에서 발행되는 영화 잡지거든요. 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이 좀 깨끗한 정신 같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얘기를 했겠죠. 정치적이 아니라. 중국은 어디 가나 거짓말이 난무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찾아냈죠. 지금은 그 인터뷰는 살아있는데 그 대목은 뭐 얼마 전에 내려졌어요.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민족주의 같은 것을 발동을 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중국에서도 처음에 중국의 자부심이라고 하더니 지금 미국과 관계가 나쁘니까 반미 감정으로 정치에서는 활용을 한다고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해서 그것을 마구 그 활용을 하고 사람들은 막 저 안 돼 막 이러고 원래 4월 23일에 노매들랜드가 중국에서 상영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상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호주 잡지와 인터뷰할 때 나는 이제 결국 미국 사람입니다라고 했다는데 아니거든요.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번에 오스카에서도 중국의 뭐 어떤 시 아버지와 같이 읽었던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했는데도 막 중국 사람들 부글부글 끓으면서 적을 만들어서 이러니까 우리가 애국자고 저 사람은 매국노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은 아니죠. 장애무도 있었고 다른 감독도 있었고 어떤 스포츠 선수도 있었고 너무너무 많았지만 이 경우에는 특히 다음에 올해 개봉될 영화를 미국 영화사에서 클로이 자오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감독으로 하이어를 했는데 그러면서 서로 왔다 갔다 문화 교류도 하면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클로이 자오가 할 역할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깨버리는 게 아닌가. 그 밖에도 중국이 치사하게 한 게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항상 못다 핀 꽃 한 송이죠. 뭐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또 중간에 소리가 조금 나오니까 잠깐 혼돈됐어요.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마칠까요?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은 또 오스카상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그게 뭐 그 사우스 코리아가 뭐야 뭐 기생충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올해는 또 왜 아카데미라고 안 부르고 오스카로 불러 하고 얘기했던데요. 강희신이었습니다.